많이 컸다. 신광식님 반갑습니다. 양미님 반갑습니다. 예, 정래용님, 박종일님 반갑습니다. 예, 김경태님. 제가 지금 왜 잠깐 집에서 않고요. 이따 오후에는 방송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 지금 여기가 제 농장이거든요. 농장에 나와갖고 자연재배의 현장을 여러분들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단 보시면 저 보이는 게 청포도예요. 이게 지금 한 5년 된 건데, 여기는 이제 작업장입니다. 작업장인데 제가 5년 전에 아는 형님한테 삽목을 해놔갖고, 우리 정화장관님 반갑습니다. 삽목 해놔가지고 이제 큰 것들인데 거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여기 이제 그 전에 삽목했던 그 장소에 지금 이게 한 5년 됐어요. 5년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 지금 5년 됐는데, 이게 작업장에 쭉 심어놓고 저까지 지금 보이시나요? 저까지 이렇게 쭉 뻗었죠. 이게 쭉 보시면 이게 지금 여기 이제 화방을 다 달고 나오잖아요. 그대로 지금 놔둔 겁니다. 이건 그냥 좀 전지만 한 상태에서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건 그 제가 강경 장날에 가갖고 이것도 똑같이 심었어요. 5년 정도 된 거예요. 이제 이것은 캠벨이 왜 우리나라 그 포도를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캠벨을 먹었냐면, 물론 이제 다른 뭐 품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당시 기술이나 이런 개발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유럽종부터 시작해갖고 엄청나게 많은 포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지금 캠벨은 거의 사라지고 있는데, 이 캠벨이 독특한 향이 있어요. 그 포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렸을 때 그 향이 정말 좋아요. 이 캠벨도 있고요. 지금 여기 이게 복숭아 나무인데, 이게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놔뒀냐면, 그냥 불쌍해갖고 원래는 완전히 죽여야 되는데, 여기 밑에 보시죠. 이게 계속 자른 거예요. 제가 포도 때문에, 그늘 때문에 이제 안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4년째인가 이게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죽지 않고 계속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냥 놔둬 보는 거고요. 정확히 지금 현장에 보이시나요? 제 자연재배 밭인데, 지금 여기다가 제가 체리, 이건 바이오 체리 같아요. 하여튼 올해 며칠 전에 심어 놓은 거고, 이것은 이제 그 낑깡 심어 놓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이게 한라봉인데 강경에 장날이 있길래 그냥 사갖고 심어 놓은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이시죠? 이건 이제 샤인머스켓 심어 놓은 거고, 이건 작년에 제가 이제 꺾고 전 건데, 땅 보시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이제 이 토양이 12년 동안 한 번도 경운도 않고 투입도 안 한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게 갓인데, 제가 그대로 계속 놔뒀거든요. 해마다 놔두니까 때 되면 올라오고 결국 씨앗을 다 맺어놓고, 이렇게 보세요. 자연적으로 씨앗이 정확히, 이게 자연재배 한 것들은 강력하게 씨앗을 이렇게 맺습니다. 지 스스로. 이것들이 좀 있으면 다 떨어져요, 또. 이게 이 종자가, 이 포도 종자가 6월달쯤, 6월 중순이면 이제 이게 막 나오는데, 제가 정확히 솔직히 자연재배 하면서 이제 뭐가 있냐면, 정확히 이런 개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히 이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기억을 안 하려고 그냥 포도 이렇게 그러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봉하고 아까 그 청포도, 뭐 캠벨, 이쪽엔 또 MBA라고, 그것도 내가 이제 이건 좀 기억하고 있어야겠다 해갖고 MBA. 이건 이제 제가 아로니아 이렇게 꺾어져 이런 거, 그냥 작년에 해놓은 건데 지금 이만큼 커가지고. 근데 이게 땅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막 말라갖고. 이것들이 기가 막히게 큽니다. 내년 정도 되면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건 이제 호도, 그냥 발화된 거예요. 내가 호도 씨앗 넣어놓고 물 몇 번 주고 하니까 하나 발화된 거고, 이것은 제가 이것도 다 시험 목적인데, 이건 참다래인데 이렇게 심어놨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MBA예요. MBA 이게 쭉 지금 막 순 쭉 나오고 있죠. 원래 이게 지금 다 적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주 좀 고민 중에 있어요. 자연재배 방식과 관련해 갖고 제가 이게 뭔가 짚히는 게 있어 갖고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한 동에 한 14그루 좀 이런 방식으로 심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늦겠더라고. 수확이나 이런 것들이 늦고 좀 밀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 밀식하고 나중에 그냥 배내면 될 것 같더라고. 그러면 원래 포도가 2년차부터 열리니까 2년차에도 엄청나게 많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이런 데 이렇게 보시면 포도 씨앗이 이렇게 지 스스로 발화돼 갖고 다 이렇게 나는 것들이 주변을 보시면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포도 씨앗 떨어져 갖고 다 이건 MBA 계통인데 그냥 놔둬보려고 합니다. 야그들이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열리는가 보려고. 하여튼 이파리도 이게 지금 그 작년에 그 이파리가 더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 이렇게 좀 떼대니까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냥 놔두는 거 그냥. 거의 제가 할 일은 솔직히 거의 없어요. 이제 수확만 하면 돼, 수확만. 믿기지 않겠지만 다 사실이고 제가 7월달쯤 이제 수확할 때쯤 그때 여러분 여기서 뭐 행사를 하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자연재배가 왜 위대한가, 그리고 핵심이 과연 무엇인가. 무투입 이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도 보면 풀 제가 이제 거의 안 나는데 가상이만 많이 나죠. 뭐 양분이 없어도 계속 나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대부분 제가 재배했던 12년 동안 재배했던 이 두덕은 투입을 하지 않고 땅을 안 갈았기 때문에 풀이 거의 안 나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게 물이 떨어지거나 뭐 하여튼 조건이 맞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었던 씨앗들이 막 발화가 돼갖고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포도들이 대표적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무투입은 기본인데 나중에 정말로 경이롭게 큽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물이에요, 물. 물하고 연관이 있어요. 이 야구들은 자기가 충분히 스스로 뿌리가 많이 뻗어갖고 물하고 양분을 다 제조하고 합성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물이 침수가 되거나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납니다, 역효과. 이 물이 없을수록 좋아요, 야구들한테. 건조할수록. 이 지금 자체가. 이 실상은 이 토양이 이렇게 보면 여기만 건조하지. 예를 들어 포크레인 가지고 한사 풀면 여기 수분이 없겠어요? 다 여기 밑에는 옛날에 여기가 갯벌이었거든, 갯벌. 다 점질토입니다. 완전 그 찰흙이 있는. 이 지금 순 보시면 정말 자연적으로 크잖아요. 여기에 뭔 병이 있겠어요? 다 인간들이 개입하고 욕심 때문에 뭘 주고 그렇게 그 욕심 때문에 병들이 생기는 거지, 실상은 병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는 거예요. 이런 거 지금 갓도 있고, 여기는 이제 이게 적겨자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또 나고, 옆에 저게 뭐예요? 그 뭐라 그러지? 이게 뭔 풀이라고 하는데, 이 적겨자 이렇게 쭉 큽니다. 지금 좀 있으면 꼽혀갖고 야들 또 화방을 맺고 또 떨어지고, 여기도 뭐 계속 지금 나고 있고. 저쪽 한번 가보실까요? 근데 이게 자연재배가 상당히 쉬워요. 비가림은 이렇게 비가림 해줘갖고 비만 피하면 돼요. 비만. 그리고 어떤 분은 처음에 제가 이렇게 높게 설치를 하니까 많이 이렇게 저기 뭐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뜨거우면 수정도 안 받고 뭐 수확이 안 되고 어쩌고 하시길래 아유 말 같은 소리 그만하시라고 했는데, 자기 야구들은 일정 정도 어느 환경이 되면 자기 스스로 다 적응을 해갖고 오히려 온도가 높으니까 더 빨리 수확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할 수 있는 거, 여기 12년 동안 아무것도 투입 안 했어요. 땅도 한 번도 안 갈아보고. 땅이 정말 이렇게 단단해 보이지만 여기 물 들어가면 그냥 풀어집니다, 금방. 이게 이제 고추 작년에 좀 늦게 심어갖고 고추대, 고추대 그냥 그대로 있죠, 지금. 이게 보시면. 이게 질수가 없는 상태, 이런 것들은 다 썩지 않고 이렇게 말라버려요, 말라. 이파리도 그렇고, 줄기도 그렇고. 우리 풀이 다 그래요, 풀이. 실상은, 여러분 풀을 관찰해보시면은 다 썩지 않고 말라버립니다.
지금은 이제 잎이 뭐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진짜 저만하죠. 이건 제가 이제 골든키라고 해갖고 또 심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달에 심어놓으면 수분 일수가 된다고 그냥 심어놓은 거고요. 이건 이제 무화과 삽목해놨는데 제가 뭐 특별히 관리를 않고 해갖고 그냥 아마 틀린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 이 포도나무 이게 지금 올해 2년차인가? 하여튼 이거 엄청나게 오래 열릴 것 같더라고요. 화박 나오는 거 보시면 보이나요? 예, 우리 정진근 선생님 반갑습니다. 여기 막 민들레 막 다 지가 민들레 떨어져갖고 이제 나왔고 이게 막 또 떨어지면 뭐 여기 엄청나게 또 이제 민들레가 많이 날 거예요. 이것도 MBA. 이게 MBA가 머루포도라고 하는데 향이 정말 좋아. 향이 기가 막힙니다 진짜.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즙을 담아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뭐 여러분들이 농사 지면서 특히 뭐 시설 같은 경우 오이 재배가 어렵다고 뭐가 이렇게 어렵다 하거든요. 뭐 포도 재배도 이렇게 관행농법으로 치면은 정말로 이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상 모든 농사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치를 몰라서 그렇지. 정말 쉬운 농사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나무가 한 그루가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순이 지금 자 문제 되는 게 이게 포도가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열리게 되면 다 안 익는다 하더라고요. 이게 그것도 좀 염려가 되긴 돼요. 근데 어떤 현상이 정말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젓갈을 막 해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문제점들이 여기 보시면 물을 대기 시작하니까 평야 지역에 이게 물이 막 스며들어요. 옆에. 이런 것들이 실상은 작물한테는 타격이 되는 거예요. 자연재배 농사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심란하죠. 이게 시장 작년에 처음에 이게 전지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지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 놔둔 거거든요. 이거 보시죠. 이게 소루쟁이라고 말해요. 소루쟁이 그런 거 보시죠. 실상 양분이라는 게 의미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주는 양분들이 그렇게 주게 되면 식물은 거기에 이제 의존해서 크지만 안 주면 또 안 주는 대로 지 스스로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이제 요즘 뭐 거의 이제 이쪽에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뭐 이거 굳이 뭐 뵐 이유도 없거든요. 야그들이 오히려 있으면 나중에 침수가 되거나 이랬을 때 오히려
작물한테 이제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야구들이 이제 있어서 심수가 되고 했을 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 갖고 그냥 거의 대부분 그냥 놔두는 상태거든요. 여기 막 이게 먼풀인가 몰라서 이게 완전히 그냥 엄청나게 번지기 시작하더라고. 그 전에 여기가 진짜 제가 성격이 워낙에 또 깔끔해갖고 여기에 풀 한 폭이 없었어요. 풀 한 폭이 진짜로. 그냥 당근들이에요. 당근 그냥 작년에 놔둔 거예요. 당근들 나중에 그냥 지가 꽃 피고 여기 지금 딸기 이것도 그냥 놔둔 건데 딸기 크질 않네 이건. 이 지금 나무가 약간 이게 제가 문제가 생긴 나무가 몇 그루 있어요. 이게 왜 그랬는가 이해가 안 가. 하여튼 죽지는 않았거든. 순이 나왔는데 되게 좀 늦게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 많이 달려서 무리했는가 모르겠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지금 문제가 있는 몇 그루가 지금 그래요. 이게 4년 차인데 이제 한 이게 5년, 6년, 한 7년 정도 되면 이거 나무 이제 계속 이제 솎아내야 될 겁니다. 이 계속 이거 갖고 꽉 차갖고는 안 될 것 같아갖고 솎아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200평 하우스인데 옆에 이렇게 붙이려고 연동을 해갖고 연동 형식으로 개조를 하려고 합니다. 개조. 그전 여기는 이제 제가 돼지 키웠던 데인데 그래서 막 이렇게 지금 거름 비슷하게 많이 돼지 키웠었던 데는 다 이제 빼고 지금 이것은 이제 그 영향도 있겠죠. 옆에 양분이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클 거예요. 이건 진짜 올해 얼마큼 뻗을지 모르겠어요. 아로니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죠. 송광일 박사 있는 농장에 가보시면 그 하우스에 아로니아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열리죠. 어마어마하게. 키도 뭐 그렇고 뭐. 근데 이게 열리는 조건이 뭐냐면 아무것도 안 줘야 돼요. 그리고 물도 없애야 되고 가물면 가물수록 기가 막히게 정말 커집니다. 잠깐 여기 한번 들어볼까? 여기 안 열려도 뭐가? 순 안 나오는 거? 건들지 마. 어디? 뭐가 안 열려? 포도? 다 나와. 왜 안 나와? 다 나온다니까. 물론 가만히 있어. 다 나오게 돼 있어. 이제 나중에 불도 깎아놨어 이제. 나도. 7시입니다. 이건 캠벨이네, 캠벨. 캠벨인데, 하여튼 이게 보시면, 이것도 보면 흰가루 같은 게 보이죠? 이게 지금 흰가루예요. 뭔가 조건이 안 맞고 딱 그러면 이런 게 딱 찾아와요, 찾아와. 근데도 열매를 보시면 하나 병반이 없어요. 결국 자식은, 야구들 입장에 자식은 제대로 키우고 있다는 얘기. 자기들이 아무리 고달프게 해도 이렇게. 이것도 그냥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거 뽑을 수도 없어요. 완전히 그냥 나무처럼 커버려요. 여기 지금 하우스 위에까지 다 버렸는데. 근데 이게
양분이나 뭐 이런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 자연재배 입장에 봤을 때는. 이런 거 저 다 적게자, 지금 적게자들. 그냥 물 안 주고 하니까 아주 이제 힘들고 마디마디 크고 있는 것들이. 그러다 어느 시점이 되면 야구들이 물을 안 주면 이제 더 잘 커버려요, 솔직히. 여기는 이제 공간이 좀 남아가지고, 또 샤인마스켓이 지금 순 나오고 있네, 순. 이게 지금 뭐, 청포도라고 해갖고, 샤인마스켓인가, 그거 좀 심어 놔봤습니다. 청포도. 여기 지금 위에 있는 순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마른 이 순이 옛날에 다 참외순이에요. 참외순. 그대로는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거 농사 질 때 만약 이게 포도가 아니었고 여기에 참외 재배했다고 치면은 그냥 뽑아갖고 그냥 그대로 놔두면 돼요. 그럼 거기 위에다가 그냥 물 한번 주고 흠뻑 주고 물이 빠진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또 심으면 되는 거예요. 심거나 직파를 하거나. 뭐 굳이 뭐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없고, 뭐 사람들이 그게 뭐 전작물이 뭐 병충해를 유발시키고 뭐 전이시키고 뭐 이런 발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제가 보기엔 그분들은 아직도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관점에 봤을 때는 너무 모르고 있다고 판단되는 거거든요. 제가 솔직히 여기다 이제 더 이상 이게 포도가 있기 때문에 안 심는 거예요, 밑에다가. 그 전에 좀 심었었어요. 어렸을 때도 심고. 왜냐면 포도가 있기 전에는 엄청나게 많이 심었었는데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쌓였다고 쳤을 때 여기다 그대로 심으시면 된다니까요. 땅을 갈 필요도 없고. 이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이오첼인데 이거 뭐 뿌리 잡으면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진짜 이런 나무들은 엄청나게 커요. 이거 제가 이제 2만원인데 제가 몇 번 베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올해 아마 여기까지 다 버려요, 또 바로. 물론 이제 관행은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어요. 관행도 그렇게 크는가 어쩌는가. 관행 아마 여기 있는 게 거봉이에요. 거봉. 포도. 제가 진짜 추천하고 싶은 것은 자연재배 만약에 포도를 심는다거나 거봉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뭐 골드핀 건가? 그것도 정말로 식감이 좋더라고. 그런 거 정말 상품화 시키면 괜찮겠더라고. 근데 이 거봉은 정말 맛있어요. 이게 거봉이거든요. 이 거봉인데 그렇게 많이 뻗지를 못했어요. 이게 옆에 동보다 지금 작은 이유가 전에 여기다 가지 심었었거든요. 이게 지금 가지 작년에 3년 차 했었어요. 이게 다 이제 올해는 죽었어. 하여튼 3년 차까지 죽지 않고 나왔던 건데 첫 해 여기까지 막 천정까지 다더라고요. 가지가. 그러니까 얘가 나무가 못 크더라고. 가지한테 채여가지고. 하여튼 거봉이 정말로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전에 자연재배 교육을 하는데 어떤 분이 거봉을 못 먹는다 하더라고요. 자기는 거봉 포도를. 뭐 알레르기 하여튼 그분이 특별하게 거봉 포도를 못 먹었는데 자연재배 거봉 포도를 그분이 와서 먹었어요. 정말 그분이 그러니까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다고 자기 스스로. 이게 자연적인 그런 재배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게 물론 제가 노지도 병 안 오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나 있까 아까 말씀드린 거. 근데 이렇게 그냥 노지에다 그냥 비가림 안 하고 두더 그냥 펀펀하게 해가지고 놔두면 포도 절대 못 먹어요. 진짜로. 나중에 뭐 다 병 들어갖고 탄저병입니까? 그 포도 병에 오는 병, 그 알맹이 와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 수확을 못 하겠는데 이렇게 놔두면은 100% 수확합니다. 100%. 비를 안 맞추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 제가 뭐 계속 얘기했지만 뿌리가 안 나가기 때문에 뿌리가요.
막 지금 달고 나오죠. 이게 보시면 막 달고 나오죠. 요즘 뭐 이렇게 농사 짓는 데 가보시면 도마도 그렇고 시설단지 이렇게 가보시면 얼마나 웃기냐면은 순 집은 것들 막 그 겨순 같은 거 싸갖고 순을 집으면 자기들끼리 모아갖고 별도로 소각하는 장소가 있어요. 소각. 이게 왜 그러냐면 다 이게 소각을 안 하면 전염이 된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농민들이 상당히 대다수 농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같은 농민이라고 해도 옆에 가지를 못해요. 같은 하우스에 괜히 옮긴다고 병충해를 옮겨오거나 뭐 옮길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진짜 뭐 예를 들어 주인 허락 없이 남의 하우스에 들어간다든지 이러면은 큰일 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솔직히 문제죠. 어떤 그게 결국 의식의 한계라고 보는 거예요. 의식의 한계. 이게 의식은 어찌 보면 무한하게 계속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포도 보세요. 이게 지금 작년에 제가 아마 여기 보니까 잘랐던 흔적이 있더라고. 거기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도 여기 보시면 자른 흔적 보이죠. 이제 귀찮으니 이거 못 나오게 하려고 해놨는데 안 죽고 살아갖고 이렇게 지금 봄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거봉이 거봉.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 내년에 되면 아마 이거 열릴 거예요. 근데 어떤 형태로 열릴까 이제 씨앗으로 받았으니까 그냥 그건 모르겠는데 이런 부추 같은 경우는 이게 죽지 않고 나오긴 나오는데 워낙에 수분이 지금 얘가들 딸리니까 지금 힘들어갖고 이렇게 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물 팍 들어가면은 엄청 큽니다. 바로. 그리고 이제 대가 나무 때문에 안 주고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게 부추인데 겨우적 그냥 목숨만 지금 붙어 있어요. 야그들은. 야그들 이제 뿌리 힘이 좀 약하다고 보면 되죠. 나무에 비해서. 이거 이제 제가 산에서 난 이 계다래라고 합니까? 그냥 이렇게 심어 놔봤는데 이것도 작년에 엄청나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죠. 아까 그 복숭아하고 이제 여기다 두 그루 심었었거든. 이것도 저기 지금 빈 흔적 보이시죠? 계속 빈 거예요. 죽으라고. 근데 한 주가 그냥 놔둔 거예요. 불쌍해요. 포도. 이게 지금 원래는 이렇게 두 가지 나오면 하나 죽이거든요. 벌써 작업을 했어요. 놔두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보려고. 뭐 못 먹으면 많은 겁니다. 근데 제가 뭔가 느낌이 있어서 그냥 놔두는 건데 이 청포도도 옛날 청포도예요. 이거 좀 동그란 해갖고 그 향이 정말 기가 막혀요. 향이 이게 농사가 정말 잘 됐다는 얘기는 실상 맛이나 이런 것도 뭐 다양한 감칠맛이 나지만 그 향이 있어요. 향 먹고 난 이후에 입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남아있는 그 향이 정말 좋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원래 제대로 몸 관리하고 하면 향기가 나서 향기가 원래 그게 맞는 건데 이것들도 이제 어린 거 이건 지금 이제 올해 2년째. 여기 보시면 다 삽목이갖고 이게 다 삽목한 거예요. 그냥 꽂아놓은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이건 좀 다시 나오네 옆에. 이것도 삽목이갖고 작년에 좀 크다가 다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배추 보세요. 이게 지금 배추가 씨앗이 그 전에 있던 것이 지금 어떤 발화 조건이 돼가지고 처음에 이게 수분이 좀 여기 있었거든요. 좀 초반에 저기도 하나 있네. 옆에 있는 것들 고구마 순처럼 생긴 것들은 어성초인데 이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너무 놔두면 안 커요. 수분이 약하니까. 이게 좀 클 때까지는 수분 관리 해줘야 돼요. 엽채류나 과채류도 마찬가지. 그리고 어느 정도 컸다 싶으면 물을 끊으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자연재배에 있어서 어떤 기술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나무는 그렇지 않아요. 나무는 어차피 이제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뿌리를 박은 상태니까 더 이상 물이 필요 없고 새로 심을 때, 식재할 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한두 번 정도의 물이면 필요해요. 솔직히 한두 번 정도. 아까 이건 다래고 이것은 아까 골든키 강경서 장단에 사온 건데
지금 약간 한 3번 정도 준 것 같아요. 3번. 그러면 이제 뭐 더 이상 안 줘도 충분히 제가 삽니다. 그러면 이제 물을 끊으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탄력받아고 막 크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여기 뭐 제가 이거 바이오첼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활착이 돼갖고 더 이상 솔직히 여기다 물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근데 이제 진짜 활착이 됐다 싶으면 물을 끊어야 돼요. 거기서 자연재해 힘이 나오는 거예요. 끊어야지 스스로 일을 하니까. 이것도 띵깡인데 이제 이거 물 끊어도 됩니다. 이거 이제 어떻게 끄는 거는 제가 다 실험하기 위해서 제가 호기심이 많거든요. 다 실험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것들이에요. 아까 바이오체리고 농장이 솔직히 많이 필요합니다. 제 진짜 여유가 있고 농장만 많이 필요하다면 온갖 과일, 열대과일부터 시작해갖고 뭐 엽채류 농장, 과채류 다 진짜 심고 싶어요. 한 50동 정도? 50동? 근데 아직 뭐 그럴 수 있는 여유도 없고 언제가 때가 되면 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이만하지만 좀만 지나면 이제 다 이파리를 덮어버리죠. 자연적으로 밑에는 이제 그늘이 지니까 여기 밑에가 이제 시원할 수밖에 없고 이걸 열로 그냥 이렇게 뻗어봤어요. 이쪽 공간이 좀 부족해갖고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보시면 화방을 이렇게 다 달고 나와요 지금. 그죠? 이 화방도 실상은 아마 한 개만 남겨놓고 이렇게 보시면 3개, 예, 지금 2개 나왔는데 보통 하나만 키우고 하거든요. 한번 놔둬 보는 거예요. 자, 올해 한번 놔둬 볼 겁니다. 여기 뭐 이게 솔직히 여러분 이게 다 가능한 얘기인데 뭔 기술이 필요하겠어요. 솔직히 별 특별히 기술이 없는 거거든요. 자연재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올바른 마음이나 이런 어떤 농심, 먹거리에 대한 올바른 그런 어떤 철학만 있으면 저는 다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해야 된다고 보고 여기냐면 일단은 이런 농산물이 정말 일단 당도 뭐 이런 것도 그렇고 향도 그렇고 저장성도 그렇고 그리고 일단 영양 성분이나 이런 건강상에 뭐 우리 몸하고도 다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먹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힘들지 않겠냐 앞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어성초인데 정말 향이 막 그 비린내 있죠 고기. 그래서 어성초라고 하는데 정말 강해요. 향 뜯어갖고 맡아보면 이런 것들이 다 과거에는 제가 터널 재배 다 하고 했던 철제들이에요. 저기도 보시면 모판 있고 뭐 모판도 있고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비료하고 농약하고 숨겨놨는가. 비료 농약은 솔직히 전혀 주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고요. 이런 거 그냥 농자재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냥 농자 여러분들 농사 지시면서 관수 배수시설 했던 거고 리드선 있고 저런 건 저기 묘 트레이 뭐 저거 상추할 때 했던 것들이고 다 오이하고 이제 끈 그 유인줄이죠. 유인끈들 다음은 그냥 기본적인 시설에 필요한 그런 농자재일 뿐이지. 여기 한번 보세요. 뭐 비료 농약 흔적 있나요? 한번 상토는 있어요. 솔직히 상토는 그냥 갖다 쓰고 그랬어. 뭐 유기농 까다롭게 하시는 분들도 물론 유기농 상토를 쓰고 하시는데 지금 제가 뭐 엽채로 이런 거 안 하기 때문에 상토 쓰는데 일반 상토에 다 비료 솔직히 비료가 다 들어가 있어요. 비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아유 안도수 부장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여기 보시면 쭉 하여튼 잘 크고 있어요. 이건 작업장이고 여기는 지금 제가 4동 800평 갖고 있으니까 이쪽 거의 대부분 다 커가지고 이제 올해는 다 꽉 찰 거예요. 아웃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배수루가 한 원래 1m 70, 2m 뗐나 1m 70을 뗐거든요. 여기를 연결할 거예요. 연동 형식으로 하고 2동씩 묶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포도를 유인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배수루가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로니아는 올해 지금 열릴 거, 이게 보면 아로니아 열릴 거거든요. 이제 꽃도 피고 열매도 열고. 이게 작년에 꺾고지 해갖고 조만했던 거거든요. 근데 내년 되면 이제 내년 정도 되면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 올해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엄청나게 커요. 이제 자연재해 매력이 그거예요. 한번 야구들이 이제 뿌리 박아놓으면 그 이후에 이제 막 크기 시작합니다. 무서울 정도 커요. 무서울 정도.
저 원래는 정말 제대로 돈벌이를 한다고 하면 이런 방식 말고 밀식 해가지고 하우스에다 밀식하면 밀식 해가지고 그 옆으로 이렇게 뻗는 방식 있잖아요. 그런 방식 저는 잘 몰라요, 솔직히 그런 쪽에. 근데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엄청나게 한 2년 차부터 고생 않고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힘들지 않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한 5m 되거든요. 이 간격이 포도와 포도나무 사이가 5m 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200 저기 길이가 95m인데 13그루 뭐 12그루 이렇게 이거밖에 안 돼. 근데 이게 지금 올해가 4년 차거든요. 4년 되니까 꽉 차더라고. 4년 되니까 꽉 찼어 이제. 이게 이제 내년 되면은 한 5년 6년 되면 이제 속가내야겠죠. 이제 배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하우스를 200평짜리 이렇게 붙여가지고 400평으로 만들거든요. 이게 참 이게 신기한 게 이 이파리가 안 떨어지더라고. 이제 하우스 안에 있다 보니까 복숭아도 그랬거든요. 복숭아 제가 저거 자르기 전에도 안 죽더라고. 이파리가 파란 상태에서 물론 약간 한겨울에 막 냉도 좀 받긴 받았지만 그 이파리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새순이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포도도 그래요. 포도도 야가 안 죽고 지금 이렇게 안 떨어지고 전에 작년에 이파리 안 떨어지고 지금 다시 새 잎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수정이나 이런 것도 나중에 지금 개폐기가 이거밖에 안 열려 있지만 좀 되면 이제 지금도 뭐 거의 한여름 같은 날씨 낮에는 실상 지금 같은 날씨에 다 열어놓는 게 좋긴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더 오히려 저온에 적응시키는 게 오히려 더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가 때가 되면 지 스스로 이제 수정을 받아요. 수정을 다 꽃이 피고 수정을 받고 열매가 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하우스 특히 자연재배는 일반 관행 농법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지대 낮은 논에다가 하는 것보다는요, 지대 높은데, 다시 말하면 지하 수위가 낮은 데를 찾아갖고 농사를 지으셔야 돼요. 물론 이제 너무 높다 보면 지대가 높은 데 이제 있다 보면 바람 영향도 있으니까 태풍이라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농사에 있어서 제일 문제는 지하 수위가 높고 낮음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돼요. 이 자연재배가 안 되는 데가 지하 수위가 높은데 이런 평야지대는 잘 안 돼요. 어려워. 연락 이런 데 침수되면 안 돼요. 그냥 작살나버리고 한 방에. 이것도 제가 많이 달린 상태에서 포도가 많이 침수가 된다. 이게 좀 문제가 생기긴 생기더라고요. 근데 영향을 그렇게 안 받아요. 그렇게 안 받아요. 근데 하여튼 그래도 침수 안 되고 그냥 건조한 상태에서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정말 좋아요. 이게 지금 아까 이게 뭐라 그랬죠? 이것도 되게 봄에 나오면 많이 이게 좋다고 약초로 이렇게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손으로 뽑아도 이건 절대 뽑을 수가 없어요. 이거 뿌리가 워낙에 막 강하게 되게 그냥 낫을 치면 모를까. 근데 이게 가만히 놔두면 지가 떨어져갖고 또 죽고 또 다른 종자들이 또 올라오고 막 그러거든요. 계속 바뀌거든요. 포도 막 떨어져갖고 막 지금 지 스스로 다 지가 떼어나는 것들. 여기는 게 야들이 떨어져갖고 밑에 겉에는 수분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 지금 갈라진 틈 사이로 들어가는 것들만 지금 난 거예요. 거기에는 수분이 있고 발화주권이 되니까 막 치고 올라가고 된 건데. 이게 지금 작년에 포도가 이런 경우 좀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달렸던 것들이 좀 무리가 돼갖고 순이 좀 늦게 나오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똑같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철쭉동에 좀 문제가 생긴 몇 주가 있어요 지금. 이것은 이제 제가 4년 차고 우리 송갈 박사가 지금 8년 차일 거예요. 아마 8년 차. 저보다 아마 4년 정도 빨리 포도나무를 심은 것 같아요. 8년 차 포도나무가 있고 거기에 이제 올해 바이오체리가 올해 아마 꽃이 필 거예요. 아마 화분화가 생겨가지고 꽃이 필 건데 그것도 정말 좀 봐야 돼. 정말로 관찰을 해야 돼. 왜냐면 너무 급속도로 꺾은 나무가 한 3배 이상 1년에 3배 이상
3년치 클만큼 커버린 것 같아요. 아까 하우스 그냥 다 버렸다고. 그 400평 하우스, 광폭 하우스인데, 엄청나게 하여튼 빨리 큰 거예요. 지금 이게 제가 원래는 유인을 제대로 못했어요, 유인을. 그래갖고 올해 한번 쭉 이렇게 놔둬봐, 좀 더 키워보려고. 유인을 못해가지고, 이런 상태에 그냥 전지 안 하고 그냥 놔둔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송광현 박사님 농장에 봐야 될 게, 망감류. 이게, 그 열대 과일 있죠? 망감류. 천혜향, 황금향, 천혜향, 레드향,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크는가. 작년에도 많이 열렸었어요. 그거 다 수확해갖고 팔았다는데, 올해 이제 어떻게 열리는가. 그런 것도 관찰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날이 어두워져갖고, 그냥 뭐 더 이상 방송하기는 어렵고, 이따 저녁 때 제가 방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